이 세상에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아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사치스러운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잔인하고 차가운 복수를 시작하겠다고요. 저를 속이고 아이를 고통 속에 밀어넣은 당신들에게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절망을 선물해 주겠다고요. 복수의 칼날을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겨누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으며 세상 걱정 없이 살았지요. 그런 제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진 건 남편의 45번째 생일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끔찍한 교통사고 소식은 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사고 현장에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신원 확인이 어렵습니다. 경찰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열했고 시동생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저는 넋을 놓았습니다. 그저 꾸미기를 바랐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희 가족에게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들 재산에 손을 대려 하느냐? 내 명의로 된 재산도 다 내 아들이 벌어다 준 것 아니냐? 저는 억울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빚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이 많으니 그걸 갚기 위해선 남편의 유산은 물론이고 제 명의로 된 아파트와 적금까지 모두 내놓으라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이는 매일 아빠를 찾으며 울었고 저는 그런 아이를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되었을 무렵 의문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자 제한 번호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남편분 살아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전화를 끊으려 하자 상대방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은 시댁의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죽음을 위장한 겁니다. 시동생이 회사를 가로채려 했거든요. 저는 머리를 세게 맞은 듯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이 왜 그런 일을? 더 이상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시동생이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니. 그리고 시동생이 재산을 노리고 있다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남편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시아버지가 일군 곳이었고 남편이 경영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사용하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는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남편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있었습니다. 내 동생 현우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아버지의 회사가 망가지고 말겠어. 하지만 어머니는 현우의 편만 드는구나. 내가 죽어야만 모든 것이 해결될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의 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의 죽음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내 사랑하는 지영아, 그리고 우리 딸 하은아, 부디 너희만은 이 지옥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주소와 안 실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안 실장은 남편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는 제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분은 시동생의 계략으로 회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동생은 회사를 팔아넘겨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 했고 시어머니는 이를 묵인했습니다. 남편분은 회사를 지키려고 죽음을 위장하고 잠적한 겁니다. 시동생이 모든 것을 처리한 후 남편분은 다시 돌아와 회사를 되찾을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조롱하고 저를 속이며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시댁 식구들. 그들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고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파멸을 직접 보여주겠다고요. 저는 복수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진실을 마주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죽음을 조롱하고 저를 속이며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시댁 식구들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들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단서, 안 실장이라는 이름과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들고 저는 차분히 움직였습니다. 이 모든 배신과 탐욕의 굴레 속에서 저는 가장 약한 존재인 척 위장하며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 들어가겠다는 제 제안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당장 나가라. 하지만 저는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는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망설이더니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절박한 모습에 동정심을 느낀 것이 아니라 제가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는 동안 남편이 남긴 재산을 더 쉽게 빼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탐욕은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회사에 들어선 저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행동했습니다. 누구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인 현우는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형수,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이제 곧 이 회사도 우리 손에 들어올 텐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도련님. 저도 도련님처럼 열심히 일해서 도련님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시동생은 저의 이중적인 모습에 속아 제가 그들의 계획을 도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회사의 모든 서류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단서들을 찾아냈습니다. 시동생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한 정황이 담긴 서류들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몰래 사무실에 남아 시동생의 컴퓨터를 확인하고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매 순간 긴장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들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시동생의 사무실에서 또 다른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것이 아닌 시동생의 것이었습니다. 수첩에는 남편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위장, 시신은 대역, 목격자 매수.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편이 자신의 가족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시어머니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고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동조했던 것입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달려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더라도 그들은 교묘하게 빠져나갈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재산과 명예를 잃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안 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에게 시동생의 수첩 사진과 제가 모은 모든 증거들을 보냈습니다. 안 실장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찾아내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영 씨. 남편분이 지영 씨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긴 이유가 있었네요. 저는 안 실장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안 실장. 우리는 이 거대한 싸움의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안 실장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지영 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동생과 시어머니가 방심하도록 계속 그들의 눈과 귀를 속여야 합니다.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폭로할 겁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역할을 되새겼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나약한 아내,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착한 며느리. 저는 더욱 더 철저하게 위장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순종적인 며느리로, 시동생 앞에서는 무능한 형수로. 하지만 그들의 눈을 피해서는 복수를 위한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갔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폭풍처럼 몰아칠 것입니다. 그들의 추악한 가면이 벗겨지고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파멸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나약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비밀스러운 흔적들을 따라가며 저는 복수라는 이름의 투사가 되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눈을 피하기 위해 저는 더욱 더 순종적이고 무능한 며느리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방심은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그 무기를 활용해 저는 조용히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온갖 허드렛 일을 시켰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들 재산에 손을 대려 해. 이 집에서 살고 싶으면 내 말에 복종해야 할 거다. 묵묵히 시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리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자신의 소나귀에 완전히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동생 현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형수, 형이 남긴 재산 포기하고 그냥 편하게 사시죠.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비웃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오만은 저의 복수심을 더욱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회사에서 저는 시동생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밤낮으로 자료를 모았습니다. 시동생의 컴퓨터는 복잡한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지만 저는 남편이 남긴 단서들을 조합해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 모든 것을 해낼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컴퓨터 안에는 시동생이 횡령한 내역과 불법적인 거래 정황이 담긴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는 회사의 재산을 해외 비밀 계좌로 빼돌리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USB에 담아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폭풍을 일으킬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실장은 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여러 전문가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분들은 남편분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분들입니다. 지영 씨가 복수를 실행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시동생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시동생은 자신의 계략이 성공했다고 믿고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유흥을 즐겼고 회사에서는 불법적인 거래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모든 행적을 기록하고 그가 어떤 사람들과 만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까지 샅샅이 파악했습니다. 복수는 차갑고 냉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저는 괴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제가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며 나약하게 살아가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모은 증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대해졌고 그들의 목을 조이는 덫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제게 남편의 유산을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찰 거다. 저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각서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제 모든 것을 건 복수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저는 안 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안 실장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빼앗아 그들의 파멸을 보여주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시동생의 비리가 담긴 모든 증거를 언론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 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잃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해 어떤 비극을 맞이하게 될지 저는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남편이 준비했던 마지막 복수의 조각이 드디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속이며 조용히 칼을 갈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남편의 유산을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하자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저에게 남편을 잃은 불쌍한 아내, 하지만 재산 욕심이 없는 착한 며느리라고 칭찬했습니다. 시동생 현우는 이미 회사를 손에 넣은 것처럼 온갖 호사를 누리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들의 오만함이 곧 파멸을 불러올 것을 알고 있었기에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는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었습니다. 안 실장은 저의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는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모든 계획을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시동생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불법 거래를 한 증거를 수년 전부터 조금씩 모아왔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이 모든 증거를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언론사에 미리 전달해 두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치밀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비록 죽음을 위장하고 잠적했지만 저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계획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먼저 시동생이 횡령한 금액이 담긴 문서를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기사가 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시동생이 가장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축하 파티를 여는 날, 그가 자신의 업적에 도취되어 방심할 때 모든 것을 터뜨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가장 비참한 파멸의 순간으로 바꿔놓을 참이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시동생의 동향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시동생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고 있었기에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고 있는 그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가 높이 올라갈수록 그가 떨어졌을 때의 충격은 더 클 것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저를 자신의 수족처럼 부렸습니다. 저에게 남편의 유산 포기 각서에 서명하게 만든 후 그녀의 태도는 더욱 오만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 아들을 잃었지만 착한 며느리 덕분에 남은 재산이라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위선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그녀의 탐욕과 거짓말이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저와 아이를 고통 속에 밀어 넣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녀가 느끼는 행복이 곧 끝날 것임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침내 D-Day가 다가왔습니다. 시동생은 자신이 주도한 신사업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VIP들을 초대해 아들의 성공을 자랑했습니다. 저는 그 파티에 참석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며느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손은 이미 모든 것을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시동생이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공은 저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형님과 저를 믿어주신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가 위선적인 말을 늘어놓는 순간 저는 미리 준비해둔 USB를 조용히 기자에게 건넸습니다. 기자들의 휴대폰에 기사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단독, S기업 현우 전무, 수백억 원 횡령 및 불법 자금 해외 유출 혐의.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시동생에게 향했습니다.
시동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고, 시어머니는 경악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저를 향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그들의 욕망이 불러온 파멸이 시작될 것입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깨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시동생 현우의 횡령 사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현우에게 질문을 쏟아냈고, 현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악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저를 향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욕망이 불러온 파멸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우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회사는 부도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지영아, 제발,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다 잘못했다. 저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슬픔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라는 사치는 저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저와 아이를 고통 속에 밀어넣은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지켜낸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지켜낸 이 회사를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는 의지가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혼자 남겨두고 떠났나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복수를 성공시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복수가 저를 구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저에게 더 깊은 상처만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고 아이도 밝게 웃으며 자라주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앞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남편이었습니다. 헬쑥해진 얼굴, 하지만 여전히 저를 향한 깊은 눈빛. 우리는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그의 한마디에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를 속이고 이렇게 혼자 남겨두고. 당신은 너무 잔인해. 남편은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지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 그날 밤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용서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는 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동생이 자신을 죽음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스스로 죽음을 위장하고 잠적해 시동생의 모든 계획을 역이용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저를 믿었습니다. 제가 그의 복수를 완성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겪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감옥에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비극은 그들 자신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세상에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아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기에 저는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고 복수를 성공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가장 잔인하고 차가운 복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착각 속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말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